안녕하세요 여러분. 법과 사회를 더 쉽고 가깝게 전달하는 저스티스 서포터즈 법타민이 전하는 이야기 법타민의 라디오입니다. 5월 법타민의 DJ 석승희, 조소연입니다. 일상 속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동학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뉴스에서 본 심각한 사건이나 특별한 상황만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여수 혜근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가 결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영아였던 혜근이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 안에서 반복적인 학대와 방임을 겪었습니다. 친모는 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와 친부는 이를 알고도 막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혜근이는 생후 133일 만에 숨졌고 1심 재판부는 친모에게 무기징역,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하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사건 이후 여수와 순천 등 여러 지역에서는 시민들과 단체를 중심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과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남긴 사건인 만큼 끝까지 엄중하고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 기도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이들은 정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며 아이들의 작은 변화까지 살펴보는 어린이집 선생님을 모시고 아동학대의 실제 징후와 예방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 주변의 아이들은 괜찮을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문다은입니다. 현재 만 2세반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지 꽤 되셨는데 처음 어린이집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했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시는지도 궁금해요. 아이들과 등원부터 시작해서 자유놀이, 수업, 식사, 낮잠까지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면서 생활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를 함께 보내는 느낌이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청취자분들도 어린이집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상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성격도 다 다를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아이의 모습도 있으셨나요? 아이들마다 표현 방식이 달라서 조금씩 마음을 여는 과정이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저귀를 아예 갈지 못하게 배척하는 아이도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기저귀를 들고 와서 갈아달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좀 기억에 남아요. 오, 그런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었겠네요. 조금 더 여쭤보면 아이들이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인가요? 네, 아이마다 다르지만 천천히 다가가면 점점 편안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이들이 선생님 하면서 먼저 다가와 주거나 제가 알려준 것을 스스로 해내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껴요. 그럼 그렇다면 반대로 조금 힘들다고 느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프거나 어려워 보일 때 바로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쓰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게 느껴지시네요.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라고 하면 신체적인 폭력만 떠올리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체적인 폭력뿐 아니라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무시하는 행동 같은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범위가 넓은 것 같네요. 결국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럼 일상에서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헷갈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아이를 위한 지도인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표현된 행동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아이의 입장에서 어떤 반응이 보이면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할까요? 아이가 위축되거나 눈빛에서 두려움을 보인다면 조금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정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많이 위축되거나 작은 자극에도 크게 놀라는 모습이 반복될 때 혹은 몸의 이유를 알기 어려운 상처가 보일 경우에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은 이런 상황을 보통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이들은 행동이나 표정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도 다양한 이유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도 이런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네, 누구나 아이의 평소 모습과 비교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작은 변화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한 상황을 가정에서 여쭤봐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이가 유난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자주 사과하는 경우라면 보통 어떻게 바라보시는 편이신가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긴장된 상태일 수도 있어서 조금 더 따뜻하게 반응해주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또 아이가 특정 소리나 상황에 유난히 크게 놀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반응이 반복된다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단정 짓기는 어렵겠죠? 네, 한 가지 모습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행동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이의 상황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주변에 알리거나 필요한 경우 기관에 신고하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확신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네,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나 상담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것도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부분이라 더 조심해야겠네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변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상한 점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어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안정감을 주는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어른의 특징도 있을까요? 아이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짧은 질문 몇 개를 드려볼게요. 아이들과 지내면서 가장 귀여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다은 선생님 너무 좋아 라고 말하거나 진짜 작은 선물을 하나 들고 와서 줄 때 정말 귀엽습니다. 가장 감동했던 순간은요? 처음에는 마음을 닫고 있던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편안한 모습을 보일 때 그 변화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선생님을 떠올리고 믿어준다는 것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역할이라는 뜻일 텐데요. 주변의 작은 관심 하나가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겉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작은 변화나 행동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관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갑자기 위축된 모습을 보이거나 특정 어른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도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마 아닐 거야 라고 지나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태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는 주변 사람들의 신고와 관심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어른들의 관심과 행동이 아이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도 아동학대가 결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도요. 특히 여수 혜든이 사건을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더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관심 하나가 아이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본다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아이들의 작은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스티스 서포터즈 법타민이 전하는 5월의 법타민 라디오 DJ 조소연, 석승이 그리고 문다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